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짐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조짐이라는 낱말을 사전에 찾아봤는데 왜 조짐이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짐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짐이 있다, 어떤 그런 낌새가 있다, 끼미가 있다, 징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짐이 어떤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짐자에 보면 우리가 짐, 황제나 천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한 말, 그런 게 있죠. 그 짐자와 같은 짐자예요. 그리고 짐하면 또 과인이란 말과 좀 대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짐, 지임, 과인,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짐의 조자는 징조다. 징조. 그렇죠? 어떤 낌새가 있다. 우리가 조짐이 보인다면 어떤 징조가 있다. 어떤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미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숫자를 할 때 조단이다 할 때 조다. 그리고 짐은 짐이다. 나를 얘기한다. 자, 징조조는 보면 이 글자를 사실 좌우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전복자와 전복자다. 사실 전복자에 획이 하나 더 붙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이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전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점을 친다. 자, 옛날에 어떤 점을 칠 때는 거북이의 배딱지에다가 구멍을 내고 불을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짝 갈라집니다. 좌우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갈라졌다. 그렇죠?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여기도 이렇게 갈라졌다.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어떤 오늘의 점괘를 알아맞힌다. 그래서 점을 뜻한다. 이것이 점. 이것이 좌우로 합쳐진 것이, 징조조자다. 그렇죠? 점을 친 거 보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징조를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짐이라는 것은 원래는 나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였다. 그렇죠? 나 할 때. 근데 이것이 어느 날부터는 이제 천자의 자칭이다. 천자, 황제가 자기를 가리킬 때 짐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겠어요. 글자를 보면 다룰 자에 웃을 소자다. 이 웃을 소자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 웃음 소자, 웃을 소자의 옛날 글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이 두 개 합쳐져서 나라는 뜻으로 쓰였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다룰 자인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사실은 보면 배를 뜻하는 배주자의 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룰 자 속으로 포함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은 나를 뜻하기도 하고 천자가 자기를 가리킬 때 짐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조짐이다, 전조다, 징조다, 어떤 기미가 있다. 그런 얘기로 쓰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쓰이느냐 하는 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언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조짐이라는 것은 징조조자다. 또 징조짐이다. 그렇죠? 그러면 징조를 나타낸다. 두 글자가 사실은 조짐이라는 낱말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조짐을 보니 좋거나 또 나쁜 일, 좋은 일일 경우도 있고 나쁜 일일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길 기미가 보이는 현상이다. 조짐이 심상치 않다. 또는 조짐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른 사전에 보면 나중에 일이 벌어지는 양상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그 이전 단계의 움직임이나 변화. 그래서 상스러운 조짐은 좋은 조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조짐이다. 이때 조와 짐은 같은 의미다. 징조란 뜻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자를 만약에 그렇게 그 단계까지 모르면 조짐은 왜 조짐이고 또 조짐이 뭔지 이제 잘 모를 수 있다. 한자를 한번 공부를 해놓으면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되죠. 이 짐자는 위에 8팔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조짐의 짐은 천자가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짐은 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다. 짐이 백성의 뜻을 쫓아 황제 위에 오르고자 천지에 고하노라. 이런 게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입니다만 예전에 임금이나 군주가 자기를 이르던 말이다. 짐은 곧 국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임금이다. 군주라고 했는데 천자국, 황제국에서만 얘기를 하고 제후국,
제후국에서는 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나를 뜻하는 그런 글자로 쓰여 있지만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이제 자신을 칭할 때 짐이란 글자를 쓰면서 황제의 자칭,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제후궁의 왕은 어떻게 썼냐면 과인이라고 썼다. 과인. 그렇죠? 이것은 과자라는 것은 적다라는 뜻이요. 적다, 부족하다 할 때 쓰는 것이 과인이다. 그래서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1인칭 대명사다. 네. 예전에 덕이 적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두 개의 사전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 일이 그렇게 된 것은 과인이 부덕한 소치니 경들은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우리 역사에서 볼 때는 그래서요, 고구려, 고려, 짐이라고 칭한 적도 있었을 거고, 조선에 들어왔으면 거의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고 황제가 되었으면 짐이라고 했다. 그전에는 다 과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짐은 천자나 황제를 가리키고 과인은 제후국의 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글자를 좀 볼까요? 징조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조. 예. 이게 한자 말에서 동양문화권에서 숫자를 가리키는 말 보면 억이란 것은 만의 만곱입니다. 만 위에는 억인데 그것은 만의 만곱이다. 그리고 억 위에 조다. 조는 억의 만배다. 그렇죠? 그리고 조 위에 경이 있습니다. 경은 또 조의 만배다. 굉장한 크기로 이렇게 올라간다. 자, 전조. 미리 보이는 어떤 기미를 얘기한다. 그렇죠? 전조. 또 징조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말하자면 기미 같은 것을 얘기한다. 김새를 얘기한다. 길조. 좋은 징조다. 망조. 망조가 들었다 할 때 이거 망할 징조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흉조다. 좋지 않은 그런 징조다. 망징패조. 예. 망하고 망할 징조와 패는 이제 진다는 그런 뜻이죠. 패할 징조. 이 망징패조를 합쳐서 망조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조는 1억에 만배가 1조가 되겠죠. 억조는 굉장히 많다. 그런 뜻도 되고 또는 억과 조를 불러서 억조라고도 한다. 우리가 억조장생이다. 임금이 자기의 백성, 신민을 보고 억조장생을 한다. 만 백성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조자가 전복자가 합쳐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복자는 잘 안 쓰입니다만 전복, 점을 치는 것을 전복이라 한다. 복사는 점치는 점쟁이를 좀 높여서 복사라고 한다. 복채다. 복채라고 하면 점을 치고 주는 대가, 점을 치고 그 점괘를 받아보고 이렇게 이제 점쟁이한테 주는 돈을 복채라고 한다. 복술은 점을 치는 데 대한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한다. 여기에 나무목을 붙이면 후방나무 박이다. 네. 이 전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갈라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후방나무 껍질이 이렇게 두텁습니다.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갈라진 모양으로 보인다 해서 후방나무 박이다. 그리고 고들정에도 여기에 위에 전복이다. 이렇게 글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징조조자에 다시 나무목을 붙이면 복숭아나무 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숭아나무도 복숭아도 보면 이렇게 다른 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숭아를 가리킬 때 갈라진 모양의 글자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 복숭아나무, 복숭아꽃 이런 것은 벽사다. 벽사. 벽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귀신을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 아마 이 조자가 점을 친다는 그런 것과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색이다 하면 핑크빛을 얘기한다. 그렇죠? 또 도색, 잡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손수, 제방빈을 붙이면 도둘도자요. 이 거북의 뱃딱지에 이것이 갈라진 것을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보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도전을 한다, 도발을 한다 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받침을 붙이면 달아난다는 뜻이에요. 네, 달아난다. 도망간다, 도주한다. 네.
이 징조조자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자면 갈라지는 의미가 있어서 뭔가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달아난다는 것도 여기에서 도망을 친다, 뭐 그런 얘기고. 뛸도자, 그렇죠? 발조구 붙이면 뛴다. 뛰게 되면 발이 땅에서 떨어진다, 갈라진다, 그런 의미여서 뛸도자, 도약을 한다. 도마다, 우리가 기계체조에서 하는 도약을 하는, 그렇죠? 그것을 뜀틀 하는 것을 도마라고 한다. 눈목자를 붙이면 바라본다, 바라볼 조라고 한다. 이때 조망, 그렇죠? 조망권. 네. 오늘 조짐이란 말 찾아봤습니다. 조에도 징조란 뜻이 있고 짐에도 징조란 뜻이 있다. 그래서 조짐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낌새, 기미를 얘기한다. 짐이라는 것은 원래는 1인칭을 얘기했는데 진시황 이후에는 천자, 황제를 가리키는 그런 자칭으로 쓰였다. 제후국의 왕은 내가 덕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족할 과자를 써서 과인이라고 불렀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